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정신과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 뇌 부자들입니다.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SNL 화제가 되고 있는 주기자 영상을 봤더니 굉장히 저희도 젊은 패기로 시작하고 싶어서 한번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동훈 선생님이 오늘도 너무 열의를 하고 났더니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충동적으로 막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신속 정확하게 정신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언택트를 녹음해야 되는 날이죠. 네, 언택트. 그렇죠. 네,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언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메일 주소는 brainrich 숫자 6 gmail.com brainrich@gmail.com입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잘 지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맥락 장난 아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잘 지내세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오늘 진료일이었고 8시까지 진료했는데 제가 항상 제 시간에 좀 못 끝내요. 그래서 오늘도 한 40분 정도 오버타임 하고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녹음에 들어왔는데 젊은 패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은근한 자기 PR. 네. 이제 나는 이렇게 예약 시간을 넘길 정도로 환자를 열심히 본다. 네,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열심히 본다. 그쵸. 환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을 들으세요? 저도 그래서 네.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괜찮은 멤버들끼리 모였네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네. 비슷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고 아무튼 뭐 저희 너무 자주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저희끼리 근황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언택트 코너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는지 좀 들어보고 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허규영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도 유튜브도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조금 소홀했지만 금방 따라잡을 거니까요. 네, 가을 모기 때문에 낀 김에 사연 보내요. 25살 졸업 유예생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취준생도, 취업이 된 친구도,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SNS가 예전에는 나 이렇게 잘 산다 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전에 팟캐스트인지 유튜브였는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나 이렇게 고생한다 혹은 했다 내용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길게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평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취업 준비를 하며 몇 번이고 응급실을 가고 아프고 쓰러졌다며 약봉지 사진과 함께 합격 증명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저번에 취직한 친구도 졸업한 친구도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다른 친구들의 포스팅에서도 많이 본 내용이에요. 물론 시기가 좋지 않아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다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치열해야만 하는 걸까요? 몇 번은 쓰러져야만 할 만큼 했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주부터 다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날에도 평소보다 한두 시간 늦게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는데 꼭 사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하면 묘한 죄책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자격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힐링 에세이가 쏟아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기계발, 퇴근 후 공부, 취미생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이 소위 생산적인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관심인지 열정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독서 모임 트레바리, 타림, 패스트 캠퍼스, 퇴근 후 주니어 직무 스터디 등등.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 같고 비난할 생각도 없고 사실 멋있고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진짜 사람이 꼭 죽을 똥 살 똥 힘들어야만 그게 사는 걸까요? 요즘 세상의 치열함에 대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의식 중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각자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사라진 모기를 마저 찾으러 가겠어요. 한 주 잘 보내시고 기운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정말 진짜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요즘 뭐 내부자들의 좀 소홀하신 면이 있었지만 네, 이거 한 큐로 모든 걸 다 뒤엎으신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침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을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꺼내주신 것 같아요. 탁 콕 찔러준 느낌이라고나 할까? 좀 어찌 들으셨나요? 네, 공감이 많이 되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진료실에서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몇몇 환자분들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덕분에 김지영 선생님과 오동원 선생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또 되네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이거 방송인이 돼서 왔네? 네. 아니 본인은 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저도 많이 듣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있지만 또 지용 형이나 동훈이는 이런 말씀 또 드리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얻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진료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 얻어가는 기회라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호기원 쌤이 은근 좀 명언 제조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비유 기가 막히게 요즘 줄 때가 많더라고요. 같은 진짜. 비유들. 그러니까 저는 다이렉트하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비유할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 가져와서 혼자 쓰지 말고 이렇게 가져와서 좀 풀어줘야지 네. 우리가 또 서로 무기를 공유하면서 3인분을 합친 괜찮은 정신과 의사로 또 살아가겠죠. 네. 네. 어쨌든 이런 얘기는 정말 저희 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을 것 같고 참 요즘 세상의 치열함에 대일 것만 같습니다. 와, 명언이에요. 이거 이번 에피소드 제목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바로 들었는데 질문을 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각자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나라 요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저희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네, 예전하고 같은 정도의 인풋을 투입해서는 지금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단적으로 입시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의대에 입학할 때도 물론 쉽지는 않았죠. 그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입학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그 가운데서 경쟁이 더 많이 치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맞아요. 네, 그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맞춤형 스펙을 쌓고 네, 뭐 연구 같은 것들을 심지어 뭐 주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막 구르고 있을 때 우린 그래도 솔직히 됐거든? 그래도 됐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좀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갈린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요. 치열하게 아주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중학교 수학까지 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여기도 SNS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SNS에 들어가면 막 친구의 친구과 이런 거 보이잖아요. 애기들 이제 저희 애랑 또래랑 비슷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발표하는 거 같은 거 막 이런 영상이 자주 올라와요. 그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려요. 아, 우리 애들 진짜 지금처럼 그냥 놔둬도 되나? 뭐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이 영어 발표하는데 저보다 영어 잘해요. 우리 유치원생 애들인데
그런 마음 볼 때마다 와 이거 진짜 벌써 뒤처지는 건가? 이런 불안이 저를 또 공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 너무 극성 맞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아 시대가 좀 많이 변했고 정말로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진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예전이면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것들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다른 의사, 아이 키우는 의사분하고 점심시간 이럴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주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너 이거 안 시키는 건 애한테 잘못하는 거라고. 애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안 하는 거고 아이를 처음부터 좀 경쟁에서 도태시키는 거다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요. 근데 막 저는 아 괜찮아 나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지용이 형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해야 되나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죠. 잘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 그리고 아이들도 뭐 잘했으면 좋겠는, 좋은 기업 취직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비교할 게 너무 많다. 네 주변에 이제 되게 뭐 SNS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정해진 네, 그런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아마 생각하는 원인들은 조금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성장 사회라는 키워드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아닐까 싶어요. 아까 오동원 선생님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나중에 정말 세계적인 희귀 사례로 불릴 거다. 전쟁 이후에 전 국민을 갈아 넣어서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 스스로 멸종한 국가로 희귀 사례로 보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댓글을 봤는데 진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스스로 갈아 넣으면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는데 관성은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갈아 넣는데 점점 저성장 사회라서 갈아 넣어도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더 갈아 넣기를 선택한 거죠.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전 국민적인 그냥 국가적인 번아웃과 디프레션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자살률 제일 많이 늘고 출산율은 최하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일자리의 수가 특히 이제 양질의 일자리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중에서 기업들은 또 도태가 될 거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몇몇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라고 이름 불려주는 곳일 것 같고요. 다들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선망을 할 테니까 아무래도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커트되는 스펙의 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압축 성장에 갖고 이제 사실 성장을 한번 쭉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만큼 그렇게 빠른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좀 소확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번아웃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래도 저는 낙관적으로 좀 보는 게 밸런스 맞춰가지 않나 싶기는 해요. 지금 출산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좀 맞춰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세상에 좀 정반합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되게 갈아 넣고 되게 이제 출산율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있었고 하다가 저성장에 조금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다가 다시 이제 밸런스 맞춰가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 와중에 계속해서 갈려나가는 우리의 10대와 20대들은 어쩌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여기 요즘 세상의 치열함에 데이고 있는 SNS는 이제 나 자랑이 아니라 나 이렇게 고생한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랑인 거죠. 이게 나 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참 이런 게 사회 태세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근데 또 동시에 이거 뭐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얘기하는 우리가 삶을 사는 자세에 doing 모드와 being 모드가 있잖아요. doing 모드는 뭔가를 계속 해야만 내 가치가 있고 잘 산다고 느끼는 거. being 모드는 그냥 있어도 돼. 그 자체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 doing 모드를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계속 미덕으로 강조해 왔고 게으른 국가들, 막 게으른 민족이라면서 좀 비잉 모드로 사는 다른 나라들을 뭔가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혔고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 자격이라는 얘기를 썼죠. 꼭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만 묘한 죄책감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자격 같은 게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doing 모드로 살았어, 잘했어, 너 자격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가치관이 이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 결국에는 한 개인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짧은 시기에 성장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죠. 네, 그런 것들이 미덕으로 강조가 됐었고요. 갑자기 그 영화 미나리가 생각이 나네요. 영화 미나리에서도 주인공 스티븐 연 씨 대사 중에서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대사가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 doing 모드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도 겁나게 doing 모드로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네. 많이 못 내렸어. 그렇죠. 예전에는 더더욱.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제 일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줄곧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딱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본업 자체를 너무 우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네, 갈아놓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허경쌤은 좀 균형이 맞고 있나요? doing 모드와 being 모드?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실 보면은 열심히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조금 덜 천천히 가고 예, 좀 쉬면서 가도 예전만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글쎄요, 정신과 의사라면서 지용이 형한테 계속 마음 챙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잘 되진 않아도 네, 밸런스 맞추려고는 합니다. 네. 네, 그쵸. 저희 다 분명히 삶의 doing 모드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이런 반박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이미 많은 성취를 이뤘으니까 좀 being 모드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being 모드에 놓이는 순간 뒤처진다 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분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꼭 계속 doing 모드로 요즘 세상의 치열함에 맞춰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럼 어떻게 대답을 좀 해야 될까요? 꼭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근데 뭐 좀 가져서 그렇지 않냐 라는 말에 완전히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워라밸 얘기가
사실 뭐 옛날에 워라밸이 어디 있어요. 네, 무조건 야근하고 무조건 갈아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올해 이제 위에 기생세대들은 야근하지 않고 자기 시간, 자기 취미 생활 이런 거 이제 잘 챙기는 그런 뭐 신입사원들 보면서 되게 안 좋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아래서는 계속 그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에 계속 챌린지를 하고 결국에는 사회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회 인식이 아직 다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열심히 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너무 자조적인가요? 네.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저희가 또 상대적으로 많은 걸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자유롭지 않아요. 네, 비잉모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언가에 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일부의 시간만이라도 좀 쪼개서 비잉 모드로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있다 보면은 삶을 온통 비잉 모드로 살게 될 테니까 네, 일부의 시간은 정해서 내가 비잉 모드로 좀 머물러 있어 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규영이가 옛날엔 분명히 뭐 그런 워라밸, 뭐 휴식 이런 거 없었다, 더 달렸다. 분명히 팩트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병원도 옛날에 요즘 전공의들보단 저희가 분명히 더 빡셌던 게 사실이고 저희 이전에 전공의 했던 선생님들의 삶을 들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많았는데 다들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서도 뭔가 요즘보다 덜 지쳤던 이유는 하면 돌아온다. 하면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덜 지쳤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해도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를 넘어 잘 안 된다가 사실이니까 다들 분명히 번아웃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거든요. 더 불안하고. 그래서 오동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빙 모드를 그냥 루틴으로 넣고 살아야만 견뎌낼 수 있지 않나. 그래야지 안 쓰러지고 길게 가고 원하는 성취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지영이 형 방금 얘기 되게 잘해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열심히 해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했을 때 얻는 그만큼을 바랄 수도 없고, 사실 위에서도 똑같이 해서 그만큼 더 얻어내야지 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요하고 스스로한테도 강요할수록 번아웃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패닉, 주로 공황장애 혹은 번아웃으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개발, 퇴근 후 공부, 뭐 취미생활 일부러 생산적인 자기개발 활동에 빠지는 분들, 빠져있는 분들, 너무 오히려 자기 달리다가 이렇게 탈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 그런 걸 또 본 적이 있는데, 7급 공무원 시험 수석 합격한 사람이 자기 이제 그 공부 시간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중간중간 드라마 보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드라마 보고 뭐 나중에 밤에 드라마 보고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그래서 막 다들 리플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뭐 평생 합격 못한다 이랬는데, 좀 있다가 사실 이 사람 수석 합격자다 이러면서 올려놓은 거 봤는데, 그 예시를 진료실에서 가끔 얘기하거든요. 길게 가려면 분명히 치열함에 어느 정도 뭐 맞춰서 살아가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퇴근 후에도 뭔가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취미생활 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굉장히 생산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뭐 별거 안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뭔가 그러면은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영어 공부요. 그렇죠. 영어 공부, 그림, 독서. 네. 되게 딱 몇 개의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나는 그림 독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영어 공부가 나오는 건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영어 공부를 참 많이 얘기를 진짜 하세요.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취미인데 이건 즐거움을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뭔가 생산적이어야 된다. 나에게 뭐 발전적인 무언가여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정말 제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넷플릭스 보시고 만화책 보시고 핸드폰 하시고 이런 거 다 너무 좋다고 대신에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하시라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한 휴식 시간으로 이런 걸 부여해서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그 시간도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뭐 영어 공부도 사실 뭐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실 거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한 거에 의미 두시고 네. 그냥 뭐 핸드폰 하시면 핸드폰 하면서 재밌었으면 그걸로 된 거고 운동을 하시면 뭐 그것도 좋고 다 괜찮다. 오히려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네, 아무거나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요즘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놀랐던 게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자위 중독이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해야 되는 공부랑 생산적인 활동은 안 하고 맨날 야동만 보고 있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정말 심하게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통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오히려 더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두잉 모드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심하게 자책하는 거죠. 일종의 그냥 사실 20대 젊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생리 활동인 거잖아요. 그것마저 가지고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들 연애나 아니면은 결혼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생산적이냐? 더 가치가 있냐? 이런 거를 잣대를 들이미니까 이거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데? 그냥 장단점 계산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그냥 좀 그런 냉혹한 기준이 이렇게 딱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성적이라고 많이들 또 뭐랄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한 분. 그러니까 평일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진짜 그 자기 개발해야지 하시는데 주말만 되면 녹초가 돼서 뭐 열 몇 시간씩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막 너무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힘드시다 그래서 일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시고 그렇게 쉬시면 너무 좋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맘 편히 쉬어야 결국에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자기 개발도 나중에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지금같이 쉬시면 안 되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페르소나를 엄청나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빡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의 페르소나를 막 강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강요하는 페르소나에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우울하고 불안해져 가는 거죠. 네. 강요받은 그런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라고 보고 잘못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규영이 말한 것처럼 쉬는 날에도 그런 마인드 가지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잘 정도로 주중에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진짜 고생했다 라고 우리 오허 두 분이 자주 하는 버터플라이 허그를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수고했어.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정반대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빡세게 살아야 된다 이 잣대로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좀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지고 또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게
예전에는요, 딱 일하고 만약에 운동만 했다. 그럼 이걸로 충분할 수 있는데, 어느새부터는 이게 기본이 돼서, 일하고 운동하는 건 기본이 되고, 맞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네, 독서 모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일하고, 개인 활동하고, 소셜 활동하는 게 기본이 된 뒤에 그 하나 추가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하니까 예 계속 더 젊으면 젊을수록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맞아. 이제 운동 안 하고 바디 프로필 안 찍으면 나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예전에는 뭐 영어 뭐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하고 막 수학도 요즘엔 저학년들이 막 정석 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게 디폴트가 되니까 더 많은 것을 강요받고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뒤처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뭐 사실 그걸 외면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영 뭐 그냥 마이웨이로 남들이 뭐 어떻게 하던 말든 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갈라파고스 섬처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그것들이 당연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당연한 건 없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거기에 나를 맞춰도 되고 아니면 분명히 다른 길도 있어요. 뭐 진짜 안 되겠다. 그럼 이민 가면 돼, 솔직히.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로 이민 가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 거기 가면 물론 그 나름대로 힘듦이 있지만요. 나의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뭐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해서 너무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런 세상의 치열함에 막 맞춰가는 거 역시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생각보다 많은 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치열함에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에 나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자는 삶.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많은 거를 포기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 나 진짜 너무 고생하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네? 라는 거를 적어도 스스로한테 칭찬해 줄 수 있어야지, 야, 이거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 라는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각자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자연스럽게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면 했던 말 중언부언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아마 드린 말을 이분은 뇌부자들 꾸준한 청취자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 이제 경력이 쌓이고 쌓일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했던 말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해서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왕족 외울 때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여러 개를 다 그 답으로 똑같이 밀어두면 한두 개쯤은 맞기 마련이겠어요? 의대 답안지 진짜 그렇게 많이 썼어. 그죠. 옛날에 신경해부학. 네, 땡시 때. 네. 네, 문제가 뭐든 중요하지 않아.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를 연달아 쓴다. 맞아. 푸타멘. 맞아. 푸타멘 폴스. 나도 다 콜퍼스 칼로즘 다 썼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콜프스 칼로즘이나 푸타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적어도 다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사회적 통념을 무찌르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했던 얘기 계속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얘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저희는 분명히 뭐 유익한 얘기를 드린 거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잘하더라 얘기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저희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럼 키워드 또 하나 뽑아서 짧은 좀 토크를 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 주신 이 사연 중에 자기계발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뽑아서 한번 각자의 경험들 그리고 짧은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개발 좀 하세요? 저요? 네. 자기 개발하는 거 있나? 네. 운동하는 거? 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하고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처음 듣네? 지금 급조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까 막 핸드폰을 급하게 만지시던데. 아니 이거 지금 얘랑 몇 년째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친구들은 더 오래 하고 있었고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이었는데 제가 막 백령도 들어가고 막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참여를 못하다가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라서 줌으로 하거든요. 친구들이 줌으로 하니까 저도 네. 이제 애기들 재우고 늦은 시간이면 저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한지 한 반년 좀 됐나? 몰랐네. 네. 사실 주영이 형은 서담서담을 하니까 책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저도 그렇게라도 해서 책을 좀 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하면서 책을 한번 보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정해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누구는 뭐 주식 공부를 하겠다. 누구는 뭐 하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냥 하루에 1분씩 그냥 코어 운동을 좀 해보겠다. 근데 결국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용이 형이 추천해준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일까요? 저희 자기 개발은? 뭐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훌륭하네요. 네. 아니,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인데? 아니 제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일 안 할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는데. 네. 하세요? 이렇게 날선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요, 저는 게임만 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게임하는 것도 봤는데. 물론 게임을 제일 많이 하죠. 괜찮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게임하고 나서 버터플라이 하고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 나에게 도파민을 줬어. 스토리가 너무 잘 나와요. 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 좀 하세요? 저는 뭐 자기계발을 맞아, 오늘 선언했죠. 네. 나는 남국민이 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몸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울고먹네요. 또 네. 지금 마이크 옆에 단백질 음료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근데 운동을 하죠. 운동한 지 이제 저도 꽤 됐네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8개월 중간에 쉬었던 기간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게 뭐 자기 개발이라면 개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책 읽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하는 그 대여 서비스도 신청을 해놓고 뭐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책도 사놓고 뭐 일본어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 이사했는데 이 책은 언제 보는 거야 도대체? 공부를 하긴 해? 라고 했는데 버릴게 라고 하는데 그래 라고 했다가 또 아니야 잠깐만 볼 것 같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처럼 버릴 수 없지. 네, 남겨놓자 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용이 형은요? 저도 뭐 규영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월부터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주 2회씩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몸이 많이 건강해지긴 했어요. 정말 필라테스를 얕보고 있던 그냥 그게 운동이야 라고 얕보고 있던 미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선생님께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게 자기 개발의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몸이 너무 건강이 무너져가는 게 무서워서 일단 살아남으려고 일단은 했고 많은 도움은 받고 있고요. 저의 자기 개발은 아무래도 역시 독서인 것 같습니다. 네, 독서도 제가 20대 들어서 진짜 책을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20대 때 읽은 책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책 사실 별거 없는 것 같다 라는 건방진 생각을 했다가 20대가 아니고 15년 정도 독서를 끊었다가 서담서담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와 역시 내가 진짜 건방지고 미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너무나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책은 여전히 좀 읽기 싫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놓지는 말아야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네요, 셋 다. 그러네요. 근데 저한테 사실 최고의 자기개발은 내부자들입니다. 갑자기요? 네. 네, 너무 근데 아깝네요. 진짜로 내부자들 해야 사실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신과 뭐 질환이든 네, 뭐라도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맞아요. 네, 사실 리뷰자들 하니까 저 영화도 한 번 더 보거든요. 네. 네. 좀 더 집중해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내부자들 하니까 말하는 연습도 한 번 더 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진짜 그 대본 쓸 때 저는 진짜 글 쓸 일이 잘 없었는데 대본 쓰는 게 좀 글 쓰는 연습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다 자기 개발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오늘 말한 이것들 중에 안 힘든 게 없어요. 안 힘든 게 없고 안 힘든 게 없는데 왜 계속 가고 있냐? 저는 사실 이거 시스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테스 우리 다 등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연락 오니까 내부자들 우리 셋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나 이번에 안 갈게 니네끼리 해 이러면은 그 두려우니까 다들 약간 눈치 보면서 억지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의욕이 넘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이거 안 했으면은 뻔하죠.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다들. 옛날에 저희 어떻게 놀았는지 알잖아요. 저희끼리.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성이 있죠. 사실 한번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처음 이제 첫걸음이 제일 떼기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김지용 선생님 말에 딱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저 이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진료실에서. 네. 환경 시스템이 잘 정돈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많은 부분이 좀 앞으로 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안 되더라 했는데 결국 또 못해서 역시 난 안 된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됐다. 그럴 때 그냥 또 무조건 도전하고 작심삼일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스템 지금 저희가 누차 말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강제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친구들과 같이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냥 벌금제를 그냥 가볍게 도입한다든지 스터디 모임 왜 하나요? 사실은 스터디 하면은 술만 먹고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놀아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공부 더 하거든요. 맞아요. 전화 스터디 이런 것도 막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제 족쇄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게 밀어주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자기 개발은 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사실 다 득과 실이 있죠. 저희가 이거 안 했으면 뭐 아마 다른 걸 잘했을지도 몰라요. 뭐 골프를 잘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을 더 많이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각각의 종류에서 얻는 즐거움이 다 다르잖아요. 네, 분명히 성취했을 때 꾸준히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은 오동원 선생님이 자주 말하는 자기 효능감 그거는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변화를 읽어냈다라는 느낌? 그치. 아이튠스 틀면은 뇌부자들이 크게 나와 있을 때 느끼는 느낌. 그래요. 되게 좋네요.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기 위해서 네, 혹은 나아지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느낌이라 네, 너무 진짜 안 그래도 좀 힘들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더 사실 괴롭고 네, 즐거운 거 없이 자기 개발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요것도 꾸준히 하기 어렵지 않나. 숙제가 돼버렸으니까 네, 원래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그러니까 이름은 자기 개발인데 사실은 남한테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기 남들은 개발. 얼마나 올라와 있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체크하기 바쁘고 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럴 때 또 오동훈 선생님이 남겼던 명언을 진료실에서 자주 하게 되죠. 뭐죠? 저기 나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 개발이 훌륭하네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기 나와 비교를 하십시오. 네. 맞아요. 근데 자기 개발의 함정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내가 더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자기 개발의 전제 자체가 내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곳에서 출발하기가 참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스스로의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이만큼 나아졌다라는 부분보다는 여전히 부족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지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 역시 분명히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숙제가 아니라 물론 하면 좋은데 다른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랑 동네 친구들 막 모였을 때 이제 막 전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아무래도 좀 이 뇌부자들 활동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한 친구가 저한테 지용이는 야 너 재밌냐? 너무 빡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 동네 친구들 중에 굉장히 잘 노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지용이는 분명히 내일 죽으면은 고생하다 간다 일 텐데 그 친구 내일 죽으면은 잘 놀다 갑니다. 이러면서 떠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거든요.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에서의 즐거움을 꾸준히 찾는 것도 뭐 누구는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삶의 한 가지 방식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괜찮은 삶이죠.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지용이 형은 잘 노는 형처럼 못 놀 거야. 맞아. 못 놀더라. 또 자기한테 맞는 게 또 있어. 맞아. 기질인 것 같아. 형이랑 나는 뭐 그냥 농구나 하고 게임이나 하면서 노는 거지 뭐. 그치. 규영이랑 점점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꼭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이제 뭐 여러 사람 만나면서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셜 스킬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또 오락실도 두뇌 개발 이라고 했었거든요. 인맥을 쌓는 거지 또.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포텐이 터질지 몰라요. 결국에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하고 그냥 이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결국엔 자기 개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다면은 그 자기 개발의 의미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사연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알차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다 했거든요. 저희가 매일 바로 이거야. 네, 브레인리치 숫자 6 gmail.com brainrich 숫자 6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중한 사연 받아서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요즘 세상에 치열함에 대일 것만 같습니다. 사연 가지고 언택트 잘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